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뭐 오늘도 기후 퀴즈로 가볍게 시작을 기후 퀴즈. 해보겠습니다. 예, 아주 짧은 힌트도 없는. 책 선물이 나가죠, 이것도. 예, 근데 어제도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순식간에. 자, 오늘도 순식간에 기후 퀴즈 쓱 나갑니다. 월드컵 4강 다시 생각해도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플라스틱 배출량에도 세계 4강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한 국립기관 연구소가 통계를 내봤더니 국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에서 4강이 있는데 순위 1위 미국, 2위 영국, 3위 이 나라, 그리고 4위 독일이었습니다. 다 축구 잘하죠. 세계 3위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주관식입니다. 힌트 없습니다. 정답은 네, 주관식으로 어느 나라인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실 거예요. 1위 미국이 1인당 130kg의 플라스틱을 연간 배출하고요. 2위 영국이 99kg을 배출하고요. 3위 이 나라 대한민국. 3562님이 새싹 문자로 한국하고 바로 보내주셨네요. 88kg을 와. 제가 1년간 88kg을 배출하고 있었어요. 와. 4위가 독일입니다. 우리가 독일을 제쳤습니다, 여러분. 81kg. 축구를 제치면 좋을 텐데 플라스틱 배출량을 제쳤습니다. 네, 미국의 국립과학공학의학원의 연간 보고서였습니다. 네. 2016년 기준이니까 좀 뒤집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소주도 이제 페트병이 대세다. 어제 전해드렸죠. 네, 예, 네. 지난 2일 MBC 보도 제목이었는데 실제로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가 오늘의 기후에서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님 봤더니 네. 맞다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혼술 문화가 이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집에서 혼자 가볍게 홀짝홀짝 마시려면 무겁고 깨지기 쉬운 유리병보다는 가볍고 재활용도 쉬워 보이는 페트병이 인기다. 그렇죠. 이거 재활용하면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런데 어제 인터뷰 들으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우리가 라벨 떼고 잘 씻어서 말리고 플라스틱 페트병을 버려도 다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더라. 예. 충격이었습니다. 예. 지난 2023년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요. 국내 페트병의 수거율은 85%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다 수거를 해주시죠. 네. 그리고 분리배출도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시는데 85%나. 네. 실제 재활용률은 10%에 불과했다. 어이구. 도대체 뭐가 문제냐? 첫 번째는 분류 과정에서 어렵다. 플라스틱 페트병도 재질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투명 페트병으로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바틀 투 바틀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분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페트병을 갖고 재생 원료로 만드는 공장 시스템이 정부 인증을 받은 생산 시설이 국내에 달랑 한 곳에 불과하다 보니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펠렛이라고 이제 플라스틱의 단위거든요. 네. 이 펠릿을 만들어서 다시 페트병을 만들든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펠렛의 가격이 재생 펠렛의 가격이 국제 기준가보다 너무 비싸대요. 우리나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입을 한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버리는데 네. 재생 플라스틱을 또 수입을 해야 된다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계 4강이 맞는 게 플라스틱 1인 배출량은 세계 3위고 네. 플라스틱 생산량은 또 세계 4위라고 오, 합니다. 예, 많이 그래서, 만들고 많이 쓰는 거. 명실상부한 진정한 4강인데 진정한 플라스틱 강국. 재활용 산업 기반은 거의 불모지가 돼 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분리배출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는 정치가 들어가야 되고 정책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어제 귀담아 들을 대목 하나는 그 청취자 한 분께서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이 소주병 공병 갖다 주면은 이제 돈으로 받듯이 100원 받는데. 페트병도 마찬가지로 공병 회수처럼 하면 안 되느냐. 맞아요. 독일에서는 실제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플라스틱 병도.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이거는 더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미 외국에서는 페트병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 재생 원료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5% 이상 4분의 1이죠. 네.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 2030년까지 30% 이상의 재생 원료를 사용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재생 플라스틱 펠릿을 써야 된다는 예, 거죠. 이렇게 만들 때. 되면 유럽이 의무화된 나라에서는 재생 펠릿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하나의 산업 단위로 그렇겠네요. 순환 경제의 핵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 그 분리수거를 하는 분들이 지금은 의무감에 네. 또는 지구를 위한 양심이나 어떤 착한 마음에 선한 마음에 하시는데 이것이 공병수거처럼 하나의 인센티브 제도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캐나다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의 50% 이상을 재생원료로 만들어지도록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률을 50% 달성하도록 하겠다. 우리 정부도 계획은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그럼 29년도에 재생할 수 있는 공장을 막 지어야겠네요. 지금 이렇게 가면. 현재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목표 비중은 3%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마저 권고일 뿐 제재가 없다. 네. 그래서 정책이 이제 뒤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제 김은정 대표님 마지막에 꼭 우리 소비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분리배출 할 만큼 많이 하셨다. 그렇다고 안 하실 건 아니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제는 정치권에 플라스틱 재활용 규제를 비롯해서 재활용 산업 구조를 만드는 거를 당당하게 요구를 할 때가 됐다. 요구해야 된다. 네. 정책을. 예. 끊임없이 한번 그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사실 그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요. 네. 예. 저희 가족 성원 중에 또 꾸준히 배달 음식을 챙겨 드시는 성원이 있으시다 보니 한 분이 계시는군요. 예, 그런 분이. 있다 보니 플라스틱을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될까 늘 하는데 요 궁금증이 내가 버린 게 정말 재활용이 되는지 네.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문제는 뭔지 꾸준히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는데 전력 자립률 낮은 지자체들은 고민이다. 지난 2일자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분산에너지법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로컬 푸드라고 들어보셨죠? 네. 지역 가까운 데서 생산한 농산물을 먹자. 네. 로컬 전기가 바로 분산에너지입니다. 아, 전기도 우리가 쓰는 걸 근처에서 가까운 데서 생산하자. 생산된 걸 쓰도록 하자. 네. 이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인데 올 6월부터 시행됩니다. 물론 시행령이 이제 나와야 되고 시행령이 또 어떻게 또 유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월,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 달부터네요? 네. 그래서 그 이슈인데 이제 그 별로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되면 모르는 사이에 시행령이 또 이렇게 그러게요. 이름이 이해가 될 있는지도 수 있는데 모르고. 어쨌든 취지는 그거예요. 로컬 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이제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잖아요. 전력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먹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저기 충남이나 강원도산 전기를 쓰지 말고 경기도에서 만들어 쓰세요. 이게 분산에너지 특별법이에요. 예. 그리고 또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거기도 전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가까운 데서 만들어서 쓰세요. 이렇게 되면 가까운 데서 만들어서 쓰는데 가까운 곳에 원전을 지을 수도 없고 그렇죠. 화력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는 난리 거고. 나죠, 그러면. 예. 결국은 가까운 곳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근데 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격거래부터 해가지고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광역지자체들이 고민인데 특히 가장 고민인 곳 서울 아, 서울 진짜 그렇겠다. 전력 자급률 8.9%. 네. 네, 전력 자급률 8.9%다 갖다 쓰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신규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신축 대건축물 할 때는 다 로컬 전기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뭐 지열을 활용한다 뭐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전긍긍하고요. 네. 경기도 자급률 61% 많아 보이지만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밸리 들어섭니다. 난리예요, 이것도. 데이터 센터도 있다고 그러고. 인천은 네. 자급률 100%가 넘어요. 아. 근데
화력발전소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꺼질 수밖에 없죠. 아, 맞다. 인천에 화력발전소 있구나. 그래서 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다 이 고민입니다. 결국은 답은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RE100 3법을 22대 국회에 입법 제안하는 게 이게 지역 사안입니다. 사실. 네, 네. 지역에 3기 신도시 만들고 반도체 밸리 만들고 일자리 만들려면 이 법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기후 대응이 경제이지만 지역 개발하고도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네요. 많은 분들 관심과 지지 서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의 기후 밴드에 들어오시면 바로 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오늘도 RE100 송으로 제가 자의적으로 선곡을 하는데요. RE100 3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RE5 스피드웨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n Your Letter.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4부에서 뵐게요.